저는 시아버지 제사를 거의 30년 동안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조기부터 시어머니가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탕국, 남편이 제사상에는 꼭 있어야 한다던 산적까지 해마다 제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까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제사가 끝난 밤에는 산더미 같은 그릇을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제삿날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응, 오빠. 내일 아버지 첫 제사다. 올 수 있지? 그럼 이번에는 꼭 갈게. 전화를 끊자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어디 간다고? 우리 아버지 제사. 내일? 응.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 제사 모레잖아. 알아. 내일 음식 준비해야지.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럼 누가 해? 당신 아버지 제사를 당신이 준비하면 되잖아. 상철은 제가 농담이라도 한 줄 알았는지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 나는 처음부터 할 줄 알았어. 당신은 며느리잖아.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딸은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참아. 30년 동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오늘만. 조금만.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옆에 걸려있던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창 안 봐.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 봐. 그럼 제사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잖아. 이번에는 아들이 차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채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26에 시집 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니. 우리 집 제사는 내가 잘 배워놔야 한다. 제사요? 그래. 우리 집은 제사가 많다. 네. 음식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아버님은 조기를 꼭 올리셔야 하고 할아버님 제사에는 탕도 3가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때 살아계신 시아버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제사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배우면 하지. 며느리가 그런 것도 해야지. 그 말이면 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지. 제가 왜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시집 왔으니까.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결혼한 이듬해 집안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부터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동태 큰 걸로 골라라. 이거요? 그건 너무 작다. 제사 음식은 좋은 걸 써야 한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오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산적, 탕국.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파 이것 좀 다듬어줘. 내가 응,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어머니는 생선하고 계시잖아. 나는 이런 거 할 줄 몰라. 나도 몰라. 당신은 배워야지. 왜 나만? 남편은 웃었습니다. 며느리니까. 그때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결혼하고 몇 년 뒤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달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슬펐습니다. 저에게 잘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말했습니다. 애미야, 네, 이번이 아버님 첫 제사다. 음식 신경 써야 한다. 네. 살아 계실 때 좋아하시던 거 다 올려라. 저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전날 새벽 시장에 갔습니다. 좋은 조기를 샀고 갈비도 샀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왜? 조기 좋은 걸로 샀어. 응, 아버지가 작은 건 싫어하셨어. 알아. 산 적은? 하고 있어. 탕국은 너무 짜면 안 돼. 그 말을 듣다가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한번 간봐.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아버지가 좋아하던 맛이라며. 당신이 몇 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밤. 남편은 술을 한 잔 더 마시며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똑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는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독하는 사람이었고 남편과 시누이는 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삿날이 가까워지면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거 알지? 뭐가? 아버지 제사. 알아. 미리 장 봐놔. 저는 직장을 다닐 때도 휴가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등에 업고 전을 붙였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 날에도 음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손목이 너무 아파 병원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좀 사서 하면 안 될까? 제사 음식을 사서 한다고. 손목을 못 쓰겠어.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그럼 당신이 좀 해. 내가 뭘 알아? 결국 저는 진통제를 먹고 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도 친정이 있었습니다. 친정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고 할머니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응, 엄마. 이번 주 할머니 제사인데 알아. 올 수 있니?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글쎄, 못 오면 오지 마. 엄마. 시댁에서 괜히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오빠 혼자 힘들잖아. 우리가 알아서 한다. 저는 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다 보니 정말 친정일은 친정 식구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 됐습니다. 반대로 시댁일은 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정 제삿날 제가 가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제사를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서운해했습니다. 그때는 그 모순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이면 시누이 영숙도 왔습니다. 새언니, 왔어? 고생 많았지. 뭐 매년 하는 건데. 나는 우리 시댁 제사 때문에 죽겠어. 왜 며느리한테 다 시키는지 모르겠다니까. 저는 전을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 어제도 전 붙이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그 말을 한 시누이는 친정에 오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네. 아가씨 밥 좀 줘라. 저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시댁에서는 며느리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오면 다른 집 며느리인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남편과 시누이는 아버지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바라봤습니다. 저 제사를 정말 지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늙었고 친정 부모님도 늙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유난히 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이야, 응, 시댁 어른들은 건강하시냐? 응. 어머니도 이제 많이 늙으셨어. 내가 고생이 많겠다. 뭘? 명절에도 못 오고. 아빠, 왜? 서운하지 않아?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뭐가? 딸 시집 보내놓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잖아. 내가 잘 살면 됐지. 그 말을 아버지는 평생 했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됐다. 그래서 저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지 않아도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82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몸이 약해졌고 병원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몇 년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아이들 일, 남편 식사, 집안 제사,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는 왜 맨날 다음에 온다고 했을까? 오빠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만 울어. 아버지 너 원망 안 하셨어. 그게 더 미안해. 정희야. 응,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걱정 많이 하셨어. 뭐라고? 우리 정희 시댁에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울었습니다. 정작 저는 시아버지 재산은 한 번도 빼먹지 않았는데 살아계신 친정아버지와 밥 한 끼 먹는 일은 늘 다음으로 미뤘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응, 다음 주 목요일인 거 알지? 알지. 아버지 첫 제사다. 응. 이번에는 올 수 있겠어?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갈게. 오빠가 오히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겠어? 뭐가? 시댁 눈치 안 봐도 돼? 아버지 첫 제사인데 가야지. 그래. 엄마도 내가 오면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 제사에 가겠다고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다음 주 목요일에 친정 갈 거야. 왜? 우리 아버지 첫 제사잖아. 남편이 달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안 되는데. 왜 안 돼? 우리 아버지 제사가 토요일이잖아. 알아. 목요일에 친정 갔다 오면 언제 장보고 음식해. 금요일에 하면 되지. 하루 만에 그걸 어떻게 해. 그럼 좀 줄여서 하면 되지. 첫 번째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걸 왜 갑자기 줄여. 그러면 당신도 도와. 내가 뭘 도와. 전도 부치고 나물도 하면 되잖아.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 나는 처음부터 할 줄 알았어. 당신은 며느리잖아. 저는 한동안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딸은 아니야? 누가 딸 아니래. 그런데 왜 당신 아버지 제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제사에 못 가? 한 번 안 간다고 뭐가 달라져. 첫 제사야. 당신 오빠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있잖아. 뭐? 시아버님 아들 당신 있잖아. 그런데 왜 제사는 내가 지내? 남편이 인상을 썼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 가도 되고. 당신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내가 꼭 있어야 하냐고. 남편은 결국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참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어? 당신 그 말 참 오래도 한다. 무슨 말? 이번 한 번만 참으라는 말. 시어머니 때문에 참아. 시누이 때문에 참아. 명절이라 참아. 제사라 참아. 30년을 참았는데 또 이번 한 번이야?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내가 지금까지 시아버님 제사를 몇 번 지냈는지 알아? 그걸 어떻게 세요? 나는 알아. 29번이야. 남편이 조용해졌습니다. 29번 동안 당신은 뭐 했어? 나도 제사 지냈지. 뭘 했는데? 장 봤어? 전 부쳤어? 나물했어? 생선 손질했어? 제사 끝나고 설거지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랬어. 나는 제사를 준비했고. 그런데 왜 당신이 아버지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해?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니. 상철이한테 들었다. 뭐리요? 친정 간다며? 네. 하필 그날 가야 하니? 저희 아버지 첫 제사예요. 오빠가 있잖니?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어머니, 왜? 아버님한테도 아들이 있잖아요. 뭐? 상철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님 제사는 제가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며느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기도 해요. 시집 온 사람이 친정일에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저 이번에는 갑니다. 허락받으려고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변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게 변한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 제사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부터 시장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장 보러 갈 거야? 안 가. 뭐? 장 안 본다고. 왜? 내일 친정 가야 하니까. 그럼 아버지 제사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준비해. 내가? 응,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야. 제사 이틀밖에 안 남았어. 알아. 당신이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마트 가면 다 있어. 뭘 사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도 몰랐어. 정이야? 배우면 돼. 나는 26살에 배웠는데 당신은 70살에도 못 배워.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응. 이번에는 정말 이럴 거야.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 때마다 매던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곱게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이번에는 아들이 차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친정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과일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약과를 들었습니다. 친정 문을 열자 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왔어? 응. 진짜 왔네. 저는 웃었습니다. 왜? 내가 제삿날 오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이 왔니? 응, 엄마. 시댁은 괜찮고? 저는 그 말을 듣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왜 맨날 그것부터 물어? 뭐를?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시댁이 괜찮은지부터 물어.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아빠 딸이잖아. 오늘은 그냥 아빠 보러 온 딸이라고 해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 왔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정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빠와 올케도 함께 했습니다. 정이야, 저는 이 정도면 됐지? 더 안 해도 돼. 아버지가 동태전 좋아했잖아. 살아계실 때 많이 해드리지. 그러게.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제사 음식을 만들었는데 친정아버지를 위한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동태전을 하나 부치다가 울었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그냥 이걸 왜 이제 해드리나 싶어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빠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왔어. 이번에는 안 늦었어. 그제야 모든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아들이 있으니 딸이 없어도 되고 시아버지는 아들이 있는데도 며느리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제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잖아. 이번에는 아들이 차려. 그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수백 장의 전을 부쳤는데 친정아버지를 위해서는 전 한 장 제대로 부쳐드린 기억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댁 먼저 챙겨라. 나는 괜찮다. 저는 그 말을 너무 믿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집간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날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왔어. 이번에는 안 늦었어.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일찍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제가 없는 제사를 처음 준비하고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 하나 부치는데 얼마나 오래 서 있어야 하는지. 나물 3가지를 따로 무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제사가 끝났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그릇이 남는다는 것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킨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건 절한 것밖에 없더라.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면 밥이 나오고 명절이면 전이 생기고 제삿날이면 상이 차려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밥도 전도 제사상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허리가 아프고 누군가의 손목이 붓고 누군가는 자기 부모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접습니다. 저는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누군가 한 사람만 평생 희생해야 한다면 한 번쯤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지. 시아버지가 남편의 아버지라면 남편도 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에게도 아버지라면 시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만의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친정 어머니가 있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친정 아버지가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30년이 지나서야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번에는 친정 갑니다. 허락받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사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장을 받고 시누이가 음식을 했습니다. 모양은 조금 못생겼고 탕은 조금 싱거웠지만 제사는 잘 끝났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제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리인지 생각하게 됐고 그 사람의 자식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다시 제사 음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탕국해. 그리고 저도 제가 할 만큼만 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혼자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 역시 며느리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아버지 제사를 30년 동안 지내면서도 친정아버지 제사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정아버지 기일이 되면 먼저 달력을 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아버지 보러 다녀올게. 남편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잘 다녀와. 참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때는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금 같은 세상이었으면 아버지를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하루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